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4월 29일,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9시 30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이번 주 여러분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저희 회원님들에게 제가 또 숙제거리 하나 예, 던져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양해의 부탁을 드리자면은 지금 계속 이제 기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다가 중간중간에 조금 듣기 거북한 소리가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안 멈춰지는데 영상을 또 안 찍을 수는 없어서 그냥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단타 매매 기법, 네, 그리고 그 한계. 제가 정말 그 옛날에 정말 많이 사용했던 단타 매매 기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한계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한계를 들어보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 나름의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서로 토론도 좀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려봐 주세요. 네, 과연 이게 타당한 매매 기법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이게 안 좋은 매매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열심히 하시면은 80% 90% 확률로 매매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모르셨다면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한번 끄는 다음에 그 한계점과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매매 기법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정말 쉬워요. 방법 자체는 뭐 정말 쉽습니다. 1분봉상 20분 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뭐 여기서는 지금 기술적인 분석 측면을 다룰 거기 때문에 어떤 테마, 좋은 시장 상황, 그날 장 상황,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1분 봉상 20분 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게 20분 선인데 그 가격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 적혀져 있죠. 9,530원이라고 적혀져 있죠. 9,530원. 이탈을 했는데 그거를 재돌파하면은 그 자리는 지지가 된다. 그래서 매매하자. 뭐 이런 정말 간단한 네, 설명을 이렇게 하면 정말 쉽죠. 이런 간단한 매매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입을 하면은요. 어, 제 예상이 맞다면 감히 예상하면 안 되지만 제 예상이 맞다면은 저희가 보통 은어로 얘기하는 반타작도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네. 반타작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손절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손절이 자신 있게 나가고 또 그 반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제가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이탈했네, 돌파했네,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절대로 그 승률을 올리고 손절도 제대로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매매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되어야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홀딩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세부적인 그 원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한 종목에 대한 시장 참여자가 특정 이평선의 흐름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 네, 이 부분부터 일단은 풀어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반등 혹은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 여기에 익숙해져요, 여러분들은. 자, 이건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이제 20분 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게요.
다른 선은 아닌데 뭐 5분 선이 될 수도 있고 10분 선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20분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하게 이 20분 선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근처로 가면 다시 반등을 주고 올라가다가 추세가 좀 꺾이나 싶어서 20분 선을 터치하더니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어 버리면은 이걸 이제 차트상으로 눈으로 보시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여기에 익숙해져요. 이 가격이 이평선을 이렇게 막 이탈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 20분 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주가를 계속 부양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거기에 일정 시간 노출이 되면은 너무 짧으면은 익숙해지지가 않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주니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일봉이 됐든 뭐 분봉이 됐든 일정 기간 노출이 되면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요. 그 익숙함이란 결국에 이 이평선에 대한 신뢰도로 바뀌게 됩니다. 신뢰도. 이해되시죠?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평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반등 혹은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 자, 그게 그 이평선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 이러한 신뢰도를 또 형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은 또한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평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 발생하는 군중 심리, 공포에 의해서 부하 내동자들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등장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이평선을 이탈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그 가격을 이평선을 깨는 거죠. 저희가 익숙해져 있던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익숙함을 거스르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서 실망 매물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이러한 모습만 보여줬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죠.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해당 가격으로 회복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20분 선을 재돌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가 그 공포가 발생했던 가격 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자, 차트를 볼까요? 9,530원. 자, 9,530원을 이탈을 했어요. 이평선 가격은 다 보실 줄 아시죠? 9,530원. 이 캔들을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탈하는 순간에 공포가 발생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일정 시간이 흘러서 그 가격을 좀 일부 회복을 해주면서 동시에 자, 이렇게 돌파까지 해줬어요. 돌파까지. 이렇게 했다면 이때는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맨날 사 먹는 캔커피가 있어요. 아침마다 사 먹는 거. 사무실에 나가면서 맨날 사 먹는 캔커피가 있는데 그게 800원짜리예요. 한 개에 800원입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어떤 날은 이거를 1+1으로 800원을 해요. 그럼 같은 가격인데 저는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이게 맨날 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그냥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800원으로 또 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란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단 일정 기간 동안 800원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1+1 행사를 하는 순간 제 기분은 좋아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800원이라는 가격으로 원래 가격으로 1+1 행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 가격이 또 익숙해지는데 또 시간이라는 게 걸리죠. 네, 이렇게. 이런 시간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포인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이 8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한 제 심리는 바뀐다라는 거죠. 1 플러스 1 할 때가 저한테는 좋죠. 같은 800원인데 1 플러스 1 하다가 800원으로 다시 바뀌면은요,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러다가도 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또 걸리면은 이 가격에 또 익숙해지면은 전 다시 한번 또 이 가격을 1 플러스 1을 기대하게 되겠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분명히 여기는 파는 가격이었어요. 파는 가격. 공포가 실현되는 구간. 그런데 그거를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가격을 사주는, 그 가격 위에서, 심지어는 그 위에서 이렇게 체결을 시켜주는 모습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이 9,530원이라는 가격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눌림해서 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속도가 너무 엄청 급하면은 이제 돌파하는 거 모습을 자주 관찰하시다 보면은 매수세가 안 끊기고 계속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뭐 중간 어디쯤에서 한번 사볼 수도 있고 아니면 따라갈 수도 있겠죠. 빠르게 소만 빠르시다면은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해당 가격은 더 이상 시장 참여자에게 공포의 가격이 아닌 도약, 저는 이제 그걸 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약의 가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모습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승 추세의 실패가 아닌 함정으로 보고 매매의 기준 가격으로 결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매매 방법입니다. 자, 인식이 바뀌었죠. 네. 아까 그 공포를 불러다 주는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와서 보니까 사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주는 가격. 그거는 차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이 방법이에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이 내용을. 특정 이동평균선의 흐름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 예, 주가를 깨지도 않고 이제 사실은 그 캔들의 가격이, 체결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견인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이동평균선이 주가를 부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 노출이 된다면 신뢰도라는 익숙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에. 근데 그거를 이탈을 시킨다. 그 가격, 그 순간에는 그 가격이 이제 공포로 뒤바뀌는 거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공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되게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소외감, 그 책 이름이 뭐더라?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네요.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예, 그 책이었나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은 소속감을 알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속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공포가 발현이 되려면은 공포가 아닌 좋은 모습, 이 이평선을 타고 주가가 오르네 하는 이 좋은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공포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매매 기법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크게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때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등장할 수 있다. 자, 그 익숙함이라는 것은 뭐 이러이러한 게 있고, 네. 그 익숙함을 거스르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등장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가격을 회복을 하고 그 위에서 또 거래가 체결이 된다면은 아까랑은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 심리적으로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해당 가격은 더 이상 시장 참여자에게 공포의 가격이 아닌 도약, 지지의 가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모습은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이러한 모습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이렇게 이평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특정 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보고 이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 이평선에 대한 신뢰도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이탈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이후의 일은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한 이 이후의 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가 팩트입니다. 아, 그 누구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세력은 알겠죠. 그러니까 부하 내동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확신 매매를 하는 확신 매매자들은 알겠지만 저희 같은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알 방법이 전혀 없죠.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함정이냐. 네. 저것이 앞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 건데 일시적인 함정이냐. 그게 아니라면은 완전한 실패냐. 이 국면에 저희가 쓰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매매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로 끝나면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을 때 여기는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을 때 이렇게 완전한 실패의 모습으로 끝난다면은 이 종목이 더 이상 상승하려는 힘을 잃어서 이렇게 빠진다면은 정말 잘한 게 되겠죠. 함정이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은 똑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함정이에요. 내가 파니까 다시 또 올라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두고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저희 같은 일반 개인들은 알 수가 없다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일시적인 함정인 경우에는 이러다가도 다시 선을 또 표시해 볼게요. 녹색 선으로 이 이평 가격을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크게 두 가지 현상. 첫 번째는 이게 함정인 경우에는 이렇게 빠졌다가도 다시 이 가격을 회복을 해서 돌파하고 눌림을 주고 다시 이제 이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 이게 이제 함정인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탈해서 투매가 좀 나오고 이 가격을 부딪히고 돌파를 못하고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힘없이 한번 하는 척만 하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 저희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결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만. 그 전에는 그냥 모든 시선은 여기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속 수없이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로 끝난 경험도 많이 해보고 아 이거 함정이었구나 라는 경험도 많이 해본 결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가다가 이게 주가가 이제 노란색 선으로 보세요. 이렇게 지워야겠다 좀. 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시간보다 회복하는 시간이 이렇게 더 긴 경우, 떨어지는 시간보다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시간이 더 짧은 경우, 더 짧은 경우에는 급하다고 보고 뭔가 의지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아, 이거는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 함정일 수도 있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혹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딪히고 그냥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아까 공포심을 일으켰던 그 가격 위에서 그 위의 가격까지도 일부 좀 체결을 시켜준다면, 그리고 그것도 많이 체결을 시켜준다면 그것 또한 함정이라는 걸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뒤의 결과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상승 시세에 어떤 실패가 아닌 함정에다가 초점을 두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시점은 이게 함정이 될지 실패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그 어떤 나 자신만의 감각들, 이런 것들이 이게 이번에는 함정이야 라고 강하게 말해준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아시겠죠?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러한 모습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추세의 실패가 아닌 함정으로 보고 매매의 기준 가격으로 결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해야만, 알고 보니 결국 실패가 나왔을 때, 이런 실패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때,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해요. 잠시만요. 원리를 알면은 즉각적인 대응이 되고, 이거 실패였구나, 바로 손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 아쉬움은 있겠죠. 예. 하지만 그렇게 크게 손절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매매 기법을 알게 되었는데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마치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 예.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해나가다 보면은 막 프리스타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돼요. 함정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 기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기준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하락 추세를 만드는 시간보다 다시 가격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 이거랑 그 위에서도 물량을 체결시켜 주더라, 이런 흔적 말고도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게 함정이었던 케이스들을 자꾸 누적시켜 나가면 그 확률이 점점 올라요. 그리고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손절을 그냥 빠르게 그냥 팍팍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기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은 안 줬는데 이거는 홀딩을 한번 해볼까?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게 돼요. 손절가에 오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홀딩을 한번 해볼까? 부분 손절만 좀 해주고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뒤에 일어날 일을 알고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이 오면은 이게 함정이었던 결과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에겐 좋은 거죠. 이게 함정이라면.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폭을. 자, 그 매매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역시 오늘도 말을 너무 못했어요. 실패냐 함정이냐. 자,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공포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매매 방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공포로 뒤바뀐 다른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신뢰도, 특정 가격에 대한
특정 뭐 지표에 대한 신뢰도, 익숙함. 그 근처로만 가면 가격을 깨지 않는 마치 후행성인 보조지표가 감히 주가를 부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뢰도. 그것을 이제 거스르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체결해주는 어떤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면 그 가격은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근데 그럴 때 보통 결정이 되는 요인이 있는데 추세의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함정.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가장 바라는 곳이죠. 아니면 완전한 실패. 이 둘 중에 하나의 그 흔적을 찾아서 이게 함정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단타 매매 기법이에요. 이동평균선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쓰이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크로스, 단기가 장기를 크로스, 아니면 혹은 그 반대, 또 이격도, 또 각도, 그리고 배열 상황. 근데 거기에만 그런 분석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심리적인 선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자는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먼저 발견해서 쓰던 건데 네가 감히 이거를 노출해? 이거를 영상에서 발설해? 너는 표절한 사람이야. 남의 거를 표절한 사람이야. 저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내 걸 베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이러한 매매의 개념을 100년 전에 시장에서 이제 적용을 시킨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알려진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유명한 트레이더들이죠. 그 사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릴 것 같아요. 한 권씩 사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 책을 보고 나서도 그 이야기를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고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심리적인 선으로서 시장 참여자가 바라봤을 때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매에 적용을 시킨 그러한 사례들이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이러한 개념은 내가 발견해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주소 불러주시면은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원리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하다 보면은 이게 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매매 방법에는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엄청난 한계. 크나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이게 뭐 훌륭하지 못한 매매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다루시면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잘 다루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근데 한계는 있다. 오류도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류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분명히 또 다른 경지를 이루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참고는 되는데 쓰지는 않아요. 거의. 쓸 때도 있습니다. 뭐 잘 맞아떨어지면 써요. 근데 거의 안 써요. 거의.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뭘 기준으로 삼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은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이제 수년 동안 반복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 또한 저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주거를 열심히 해서 알아낸 것들인데 뭐 누군가가 옛날부터 써오던 방법이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한계를 계속 이제 이겨내는 과정에서 다른 매매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승률이 뭐 더 나은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편해지기는 해요. 승률이 뭐 갑자기 이거 이평선으로 매매했을 때는 뭐 승률이 80% 정도 됐다가 뭐 매매 기법을 바꾸고 나니까 뭐 99% 되더라 막 이런 건 아닙니다. 비슷해요. 결국에는 비슷한데 매매하는 순간의 확신과 어떤 소신이 달라져요.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확률은 비슷한데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편해지고 마음의 안정도 좀 찾아오게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한계를 꼭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그 한계점에 대해서는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소상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지금 상태로 봐서는 다음 영상이 오늘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계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구구절절히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그 한계점과 오류를 저희는 꼭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간절히 바랬던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보다 지금 이 영상보다 저는 이 두 번째 영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이게 진심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2번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도 더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주말인데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2편에서 이거는 1편으로 하고 네. 2편에서 이어서 뭐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 파일은 또 올려드릴게요. 다운받으셔서 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